캐나다의 해외 유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이민성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 세계 184개 나라에서 55만 1,405명이 캐나다로 유학을 왔습니다. 전년도보다 24%,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단 약 15만 명, 팬데믹 기간과 비교해도 2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인도 출신의 해외 유학이 급증하는 데 반해 중국은 여전히 인기는 있지만 유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유학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가 인도 출신으로 2019년보다 4배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5만 2천여 명으로 2019년 8만여 명, 2021년 5만 6천여 명에서 줄었습니다. 대학과 컬리지 유학생이 대다수이지만 12학년 이하 유학생 수도 8만 2천여 명으로 2021년 6만 3,745명에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신규 유학생을 포함해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유학생 수가 한 해 전보다 19만 명 늘어 사상 최고치인 80만 7,550명에 달했습니다. 인도 유학생이 31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은 10만여 명이며 한국 유학생 수는 16,505명으로 필리핀과 프랑스, 나이지리아, 이란 다음으로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온태리오주입니다. 현재 해외 유학생 2명 중 1명이 온주에 체류 중이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유학생 급증은 캐나다의 다양성과 높은 교육 수준에 더해 졸업 후 취업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덕분에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올 등 대도시뿐 아니라 외곽의 교육 도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유학 신청의 처리 시간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한 캐나다 교육 관련 기관은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문제라며 당국과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택 공급난이 특히 온주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학생에서 유입되는 영주권 신청이 급증하며 정부 시스템 과부하를 지적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콘도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앞으로 세입자가 문제나 논란이 없는지 잘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온타리오주 콘도위원회가 이웃에 피해를 준 세입자와 관련해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배상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결정에서 세입자의 문제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웃이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영스트릿과 세인트 클레어 애비뉴에 입주한 콘도 세입자는 이후 음식물 용기를 복도에 내놔 악취를 풍겼고 말다툼과 고성, 물건을 집어던지고 두드리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음을 내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코로나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콘도 회사가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직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자신을 지목했다고 강조했으나 위원회는 콘도의 손을 들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 30건 넘는 불만이 접수됐는데도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위원회는 집주인에게 8,500여 달러, 또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18,000여 달러를 콘도 회사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한 옹호단체는 가뜩이나 임대 경쟁이 치열한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콘도 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레퍼런스 등을 요구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요건 등을 더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도 주인은 이번처럼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취하더라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최종 결론까지 8개월에서 10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전해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새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1월 보고서에서 전국의 평균 주택 거래 가격은 61만 2,20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정점인 지난해 2월 81만 7천여 달러에서 20만 달러 넘게 급락했고
1년 전 동기간과 비교해도 18.3% 떨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이 16% 하락한 데 반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절반인 8.4% 하락에 그쳤습니다. 더 가파르게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집값이 크게 뛴 BC주 프레이저 밸리 지역과 온주의 런던 집값이 1년 새 각각 27%와 25%씩 떨어졌습니다. 나이아가라 지역도 25% 하락했습니다. 이외 매니토바주 리자이나 14%, BC주 빅토리아 10%, 엘버타주 에드먼튼은 7%, 퀘벡주 몬트리얼은 6%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하락폭이 달랐는데 향후 이민자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외곽 지역과의 가격 격차가 계속될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습니다. 이외 가격 범위와 추세를 나타내는 MLS 주택가격지수는 전달보다 2%, 1년 전보다 13% 낮아졌습니다. 주택 거래 역시 잠잠해 1년 전보다 37% 줄었습니다. 지난달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은 BC주 덕분에 3.3% 증가했지만 여전히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봄철 시장 전망에 대해 협회는 보다 더 정확한 시장을 파악하려면 2월과 3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이듬해인 2019년 초와 비슷하다며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한 만큼 앞으로 변동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집값이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앞으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앞서 한 경제 전문가는 올여름 늦어도 가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밤중 온타리오주 놀수욕 지역을 돌아다니며 강도짓과 차량 강탈을 벌인 2명이 검거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 30분 킬스트리트과 프린치 애비뉴에서 주차 중인 60대 남성의 차를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고 스틸스 애비뉴와 베터스트 스트리트 인근에선 한 가게 안에서 권총을 들이대며 강도짓을 벌였으며 베터스트 스트리트과 해링턴 애비뉴에선 여러 사람을 권총으로 협박해 귀중품을 강탈했습니다. 또 킬스트리트과 뉴욕 블루버드의 한 상점에서 무장 강도짓을 한 이들은 이어 금요일 새벽 1시 50분 베이비유 애비뉴와 컴머 애비뉴에선 차량 운전자를 무기로 협박해 차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 3시간 동안 5건의 범죄 행각을 벌인 49세와 29세의 2명은 신속한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혀 무장 강도와 상해 등 47건의 혐의로 입건됐고 체포 당시 훔친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무기와 탄환들을 압수한 경찰은 나머지 공범 1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 범행 피해자인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피해자를 선로 위로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다운타운 블루앤영 2호선 서부 방면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남성을 선로로 밀어뜨린 뒤 달아났으며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남성은 다행히 다치지 않고 플랫폼으로 올라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머리에 검은색 두건을 두르고 짙은색 자켓과 트랙 바지를 입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전기차가 캐나다 올해 유틸리티 차량에 선정됐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는 아이오닉5가 2023년 캐나다 고객들에게 구매 고려 가치가 있는 차량이 틀림없다고 평가했고 현대차 캐나다 관계자는 지난해 첫 출시됐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올해 차 유틸리티 부문 우승을 차지해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최근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 매체 중 하나인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전기차 모델 비교 평가에서도 7개 평가 항목 중 바디와 파워트레인, 친환경성에서 최고점을 받아 스코다 에냐크 RS와 벤츠 EQB를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아우토빌트는 아이오닉5는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과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차라고 평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카 노인회가 한카 시니어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정부에 등록된 영문 정관과 맞지 않는 한글 정관을 폐기하고 영문 정관과 한글 번역본만을 적용하기로 하고 또 한글 명칭을 한카 노인회에서 한카 시니어협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우훈 회장과 최승식과 양경춘 부회장, 이상훈 총무, 이순영 재무, 김원미 서기이사회, 체육과 행사이사 등 재적이사 41명 중 35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 회장은 집행부와 이사진들의 노력으로 최근 협회가 한인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기쁨이 충만한 교회 강당에선 지난해 4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브라보 마인 라이프 내 인생의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란 프로젝트 일환인 장수 사진 전시회가 열려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연방정부 지원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주제로 직접 쓴 글과 시니어들의 사진을 담은 책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